안녕하세요, 예인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팔란티어보다는 빅데이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다가 띄워놓은 이 책 이름이 손정희가 선택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는 건데요.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이고 이제는 5차, 6차도 나오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정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책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 제가 서점을 갔다가 우연히 봤던 책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사진을 한번 찍어 왔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산업시대에는 자본이 돈을 버는 원천이었는데 정보시대에서는 지식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때가 2018년도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럼 그 전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팔란티어보다는 GE가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였나봐요. 그래서 GE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GE가 제조하는 가스터빈에는 센서들이 붙어서 그 센서들은 데이터를 실시간 컨트롤 서버로 전송을 한다고 해요. GE가 비행기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하면 1%만 효율을 높여도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1%. 1%라는 게 정말 낮은 숫자잖아요. 근데 1%만 효율을 올려도 비행기 쪽이나 이쪽에서는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 수억 달러의 정도만이 다를 뿐이지 1%, 2%의 효율만 빅데이터로 올리기만 해도 엄청난 비용의 감소,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공항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뉴질랜드의 퀸즈타운 공항은 험한 지형과 안개가 자주 끼는 날씨 탓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한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항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원래 1시간에 5대밖에 착륙할 수 없었던 공항 여건을 날씨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여건을 12대까지 착륙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5대에서 12대, 정말 많은 숫자죠. 그리고 현재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생존이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광고 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직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광고에서도 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광고 시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 있고,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광고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과거에는 아는 사람들만 했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역업이나 유통업, 금융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팔란티어가 이때는 G였지만 지금 팔란티어가 거의 업계의 탑을 찍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 빅데이터 산업을 무역, 유통업, 금융업, 아까 말했던 공항, 비행기, 그리고 제조업 등 다 팔란티어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이런 섹터들은 팔란티어가 다 도와줄 수 있고 현재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돈을 받으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현재의 상황에, 현재 지금 문제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런 산업들을 도와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이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거대한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팔던 그런 성공하던 자본주의 시대는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미래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자원을 삼아서 소프트 파워를 입히는 지식 기반 산업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아까 말했던 손정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혁명적인 창출 체제가 출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산업시대에는 생산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지만 이번에는 데이터로 바뀌었잖아요. 데이터는 솔직히 토지가 클 필요도 없고요. 노동은 뭐 기술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본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썼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다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뭐 노동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죠. 노동을 통해서 그 빅데이터 산업을, 기술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끝인데, 1%만 효율을 높여도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팔란티어가 이러한 부분에서 산업들을 도와주고 효율을 높여주고 그걸로 산업들이 달러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면 그 회사들이 팔란티어의 기술을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다가 정말 재밌는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 팔란티어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1억 7천만 달러를 1년 동안 더 절약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간단하게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례 연구인데요. 보통 논문에서 나오듯이 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한 거를 기사로 나타낸 거라고 저는 보이고 있어요. 파운드리로 운영되는 아펙스라는 거를 포춘 그 지 있죠. 500개 뭐 이런 거 회사들을 나열해주는 포춘 100 CPG 회사에 12주 동안 배치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C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푸드, 음식이나 음료수, 뭐 코스메틱, 그리고 클리닝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 닦는 그런 어떤 거를 깨끗하게 닦는 이런 물품들을 파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에 12주 동안 배치를 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5개월 안에 아펙스로 이러한 결과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 인터넷상에서 재고가 남았을 때, 이 뜻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Inshorted Sales Order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는 분은 저한테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5,600만 달러, 727억 원 이상 식별하고 예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 초과 위험이 있는 1,200만 달러의 남아있는 재고를 식별하고 재배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초과 위험이라고 하면 아까 푸드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 했잖아요. 음식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거에 뭐 유통기한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비 로테이션이 지나는 동안 소비되는 예상 수요 이상은 만료될 수 있기 때문에 300만 달러 상당의 재고 소비를 다시 계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들이 뭐 언제는 이런 게 잘 팔리고 언제는 이런 게 잘 팔리고 이러면서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를 돌려서 얼마나 팔렸는지를, 현재까지 얼마나 팔렸는지 과거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 로테이션이 지날 때 이 정도만 넣으면 거의 다 팔린 상태로 다음 로테이션을 넘어가겠구나 라는 거를 이 아펙스라는 파운드리를 통한 사용되는 아펙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 예측하고 조금 더 돈을 아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펙스는 앞에서 말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7,000개 이상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연간적으로 이것은 1억 7천만 달러, 약 2,200억 원 이상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손정희가 1%의 효율만 올려도 수억 달러의 소비, 회사들이 소비하는 돈을 절약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팔란티어의 파운드를 통한 이런 기술을 통해서 회사들이 조금 더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례 연구지만 이런 사례들이 모든 회사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 회사들이 다 겪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팔란티어 내에서 가치 있는 시간은 절약되는 비용과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사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밑에 조금 더 이 기사에는 조금 더 뒤에 내용들이 더 있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올려드릴 테니까 뒤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올려드린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서 갖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궁금하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효율성을 정말 높이고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회사들이 당연히 팔란티어의 기술들을 쓰지 않을까요? 돈을 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